네, 안녕하십니까. 비디오 영상 매체 증후군의 재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사단법인 MBP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 영상 매체 증후군들. 네, 비디오 영상 매체 증후군이 최근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도 영상 매체가 되는 거죠. 네,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라든지, 텔레비전, 비디오,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비디오가, 과거에 비디오가 많이 유행이 되면서, 이게 비디오 중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영상 매체를 총체적으로 칭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매체를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이제 발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발달을 세밀하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0에서 12개월에 이제 기초적으로 애착이 이제 많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애착의 발달이 일어나고, 이제 기초 이 감각 기관들, 눈, 귀, 코, 온몸의 피부가 뇌와 연결돼서 정신이 형성되는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12개월부터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짝꿍이라든지 곤지곤지 또 잼잼잼 이런 활동들을 함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런데 비디오 영상 매체는 어때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디오 영상 매체로 글자 교육이나 수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글과 수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의 어떤 장면들, 그림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는 어떤 그 발달의 지체가 나타나게 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유사자폐증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되고, 언어장애가 생겨서 거의 유사한 그 자폐증 증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증이다, 비디오 증후군이다, 이렇게 용어로 그 굴레를 지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의 상황들을 보면서 발달의 경도가 발달의 지체의 경도, 이상 발달, 발달 불균형의 경도가 심하다, 또는 경미하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디오 영상 매체 증후군의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집필한 유아 비디오 증후군이라든지, 비디오 증후군 재활을 위한 활동과학이라는 저서라든지, 이런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매체 증후군을 재활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영상 매체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제안을 해드렸는데, 숲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숲. 네, 숲 속에 가면 영상 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숲 속에 들어가서, 숲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도 우리 뇌 발달에 굉장히 좋고, 우리 아주 정신과 뇌와 신체 발달에 굉장히 좋은데, 숲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의 가장 핵심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매체를 차단해 주시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 박수 두 번, 짝짝 같이 하면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팽이가 됩시다. 달팽이 해서 달팽이도 만들고,
거북이, 거북이 박수 시작, 거북이 해서 거북이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산토끼가 됩시다. 산토끼도 만들어 보고, 코알라가 됩시다. 코알라 해서 코알라도 만들어 보고, 호빵맨이 됩시다. 호빵맨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우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안아서 빙글 돌려주기도 하고 안고 구르기도 하고 이런 접촉놀이를 병행해서 아이가 이걸 내가 상호작용을 하니까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게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힘이 세시니까 자 이제 아빠가 로켓 선물을 줄게 해갖고 아이를 잡고 하늘로 슝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상호작용을 잘하겠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또 뭐 버섯이 됩시다. 버섯 짠 해서 버섯도 만들어보고 또 자 개미가 됩시다. 개미 슬금슬금 네 개미도 만들어보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또 예쁜이가 됩시다. 예쁜이 예쁜 꽃이 됩시다. 예쁜 꽃 뭐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다양한 상호작용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배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선물을 줘야죠. 항상 했으면.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하늘로 올려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상호작용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면을 마스크를 꼭 쓰고 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상호작용 놀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셔갖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비디오 영상 매체 차단, 그 다음에 비디오 영상 매체가 없는 곳, 숲이라든지 어디 진짜 뭐 공원 네, 또는 그런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 놀이, 그리고 아이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즐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요즘에는 비대면 교육하면은 영상 매체로 진행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아들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고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 재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의 정인태 회장이었습니다.